품사 강의 먼저 좀 시작을 할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이 이게 의문의 변동이었다고 한다면 품사는 자음, 모음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단어예요. 단어. 여기서부터는. 자, 품사는 그래서 단어를 가지고 분류를 해놓은 거를 품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자면은 단어가 뭔지는 미리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단어의 정의는 뭐라고 해야 되느냐, 자립하여 쓸 수 있는 말과 그 말에 붙어서 쉽게 분리되는 말이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는데, 좀 정의가 어렵죠. 그래서 자립해서 쓸 수 있는 말하고, 자, 그 말에 쉽게 붙어서 쉽게 분리되는 말, 요거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 예외적으로 붙여 쓰지만 조사는 포함시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심플하게 얘기하면 띄어 써져 있다 하면은 일단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단어. 그러니까 단어마다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띄어 쓰기가 돼 있다고 한다면 이건 두 개의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 예외적으로 조사는 단어인데 붙여 쓴다. 자, 일단 처음에 여러분 시작할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잘못 개념을 접근을 하면은 되게 예외가 많고 뭐가 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느낌을 받기 마련인데, 품사 분류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보시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형태에 대한 분류가 있는데, 형태 변화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형태 변화를 안 하고 그대로 쓰는 걸 불변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고정된 형태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형태 변화를 하면서 쓰이는 단어를 가변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딱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는 동사고, 다른 하나가 형용사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서술격 조사입니다. 서술격 조사는 딱 하나, 이다. 요렇게 있고요. 동사하고 형용사는 요걸 묶어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용언이라고 부르는데, 밑에 내려가서 다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품사 파트를 넘어가서 문장 성분으로 넘어가면은 주어, 서술어 등등 이런 어떤 어절 단위의 개념을 배우게 될 텐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동사, 형용사, 그 다음에 체언 플러스 이다의 형태가 우리말의 기본 구조, 문장의 기본 구조 중에서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그 정도로 하고 이제 두 번째 기능에 따른 분류로 넘어갈 건데요. 요게 사실상 품사 분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명사 뭐 이런 것들을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로 알고 있는데,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여러분 명사를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 요 정도로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품사 분류를 잘 못할 가능성이 커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거는 의미에 따른 분류고요. 기본적으로 품사는 기능에 따른 분류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분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기능은 다른 말로 하면은 문법적 성질에 따른 분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법적 성질. 자, 그래서 기능에 따른 분류에 사용하는 용어가 있는데, 맨 처음 가장 중요한 체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체언. 자, 수능 모의고사에서는 체언을 따로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체언은 어떠한 문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뒤에 조사 결합을 한다는 문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띄어쓰기 없이 딱 뒤에 조사가 들어붙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체언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수식을 누가 해주느냐 하면 관형사나 혹은 이제 나중에 문장 성분으로 가면 관형어라고도 얘기를 하는 그러한 부분인데, 어쨌든 관형이라는 말이 붙게 되면 관형사 혹은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뒤에 조사 결합을 한다라고 하는 이게 가장 강력한 문법적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뭐냐?
둘 중에 하나를 알아야지 어쨌든 기준으로 삼아서 갈 텐데 지금은 체언도 뭔지 모르는데 체언 뒤에 조사가 결합되면은 체언이라고 판단하면 되는데 그럼 조사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 근데 조사가 아직 뭔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아둬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보조사를 제가 몇 가지만 좀 써드릴 테니까 요거를 한번 붙여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보조사는 빈번하게 붙을 수 있는 건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붙는 게 은, 는, 도, 만, 요 정도를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은, 는, 도, 만, 요. 자, 따라해주세요. 은, 는, 도, 만, 요. 은, 는, 도, 만, 요. 따라해보시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품사분류를 질문을 할 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거든.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면 상관이 없겠는데 의존명사 같은 거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고. 이게 지금 체언인지 명사인지 어쩐지 막 모를 때에 아무거나 하나를 붙여서 결합이 만약에 된다 이런 식으로 것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이거 지금 방금 제가 조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얘는 당연히 뭐가 된다? 당연히 이거는 체언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일단 해줘도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다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이제 조사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결합이 되는 게 있고 또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붙는 걸 써드린 거니까 하나라도 결합이 된다 싶으면은 요건 체언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의미를 먼저 좀 얘기를 하면서 접근을 해볼게요. 이게 만약에 체언이다 라고 하는 판단이 이루어졌을 때 여기에서 다시 쪼개고 들어가는 분류 개념이 바로 명사, 대명사, 수사의 개념입니다. 명사, 대명사, 수사. 그러니까 무턱대고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 요 정도로만 기억을 하지 마시고 체언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분류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명사 정도는 알 거고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 일컫는 말인 거니까 그 정도도 문제 풀면서 나오면 제가 세부 개념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것, 출제율이 높은 게 바로 이 수사의 개념인데 수사는 써있는 거대로 숫자를 나타내는 말이라는 분류를 가지고 있거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체언인지 뭔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미리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수관형사의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수사의 개념이 있어요. 얘네들은 분명히 공통점이 숫자를 나타낸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느냐? 얘는 일단 체언인 상태를 만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수사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얘는 관형사예요. 자, 아까 제가 관형이 뭐라고 했더라? 뒤에서도 다시 얘기를 할 텐데 관형이라는 말이 붙으면 무조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체언을 꾸며준다 라고 하는 그 정도로 접근을 해서 이거 중에서 숫자를 나타내면 수관형사라고 보면 되거든. 자, 예문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만 줘가 있고 그 다음에 한 개만 줘가 있어요. 띄어쓰기를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숫자를 나타내는 말은 하나가 있고 한 이렇게 각각 있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무턱대고 숫자네 수사네 이렇게 가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이 돼야 되기 때문인 거거든. 자, 그러니까 일단 띄어쓰기 여부를 좀 봐두세요. 띄어쓰기가 지금 밑에 건 없죠. 그리고 뒤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은는 도 만요 중에서 많이 들어가 있잖아. 얘는 그럼 조사가 되는 거고 이 조사하고 앞에 지금 결합되어 있는 얘는 뭐라고 했더라? 체언은 조사 결합한다. 그럼 얘는 체언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런 다음에 이게 체언이 맞다고 판단이 되면 그 중에서 숫자를 나타내는 말이니까 얘는 수사구나 이렇게 가면 되는 것이고 그럼 위에 거는 뭘까? 위에는 지금 뒤에 뭐가 안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붙여보세요. 하는 개, 한는 개, 한두 개, 한만 개, 한요 개 다 안 붙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적어도 체언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가능성을 확인해 볼 때 여기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 그럼 아까 뭐라고 했더라? 얘 조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지금 띄어쓰기 없이 붙어있는 이 개의 정체는 뭐냐? 명사처럼 절대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조사결합을 했으면 얘는 체연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주는 것이고, 체연 중에서 이렇게 앞에 수식을 받지 않으면 쓸 수 없는 이러한 단어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얘네를 갖다가 의존명사, 혼자서는 쓰일 수 없는 명사 혹은 단위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해서 얘를 단위명사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체연이라는 거는 판단이 조사결합으로 인해서 된 것이고, 그러면 한의 정체는 뭐냐면 그냥 개가 아니라 이렇게 뒤에 나와 있는 개를 꾸며주는, 수식을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체연을 꾸며주면 뭐다? 얘는 관형사다. 체연 수식이니까 관형사. 대신에 숫자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해서 얘를 수관형사라고 부릅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접근할 때 제가 왜 수사관형사 이걸 먼저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이 자꾸 의미로만 접근을 하면 이걸 절대 분류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좀 기능으로 접근한다는 점을 좀 확인을 해두시고, 요거는 좀 메모를 해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